안녕하세요. 최신 SNS의 논란과 이슈에 대한 네티즌의 다양한 의견을 AI가 빠르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논슈입니다. 오늘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어느 날 갑자기 10억 원이 그냥 증발해버린 한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둘러싼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잘 오르던 아파트 값이 하루아침에 그냥 절벽 아래로 뚝 떨어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그래프를 딱 보셨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와, 드디어 집값이 잡히는구나 하고 좋아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하고 의심부터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바로 이 그래프 한 장에서 시작된 온라인 탐정들의 불꽃 튀는 추리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건의 무대는 바로 송파 헬리오시티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세대수가 모여 사는 서울의 대표적인 대단지 아파트 중 하나죠.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단 한 건의 거래가 시장 전체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전 최고가보다 무려 10억 원 가까이 낮은 가격에 거래가 체결된 거죠. 네, 3%도 아니고 무려 30%에 가까운 하락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인기 많은 아파트에서 이런 급락이 나왔다는 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시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SNS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헐, 엄청 빠졌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다들 이게 실화냐 하면서 이 갑작스러운 가격 폭락의 이유를 너무너무 궁금해하기 시작했죠. 바로 이 순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는 뭐랄까 거대한 탐정 사무소로 변신합니다. 네티즌 수사대가 총출동한 거죠. 다들 저마다의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고 곧 두 가지의 거대한 이론이 팽팽하게 맞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거품이 빠지기 시작했다는 이론이었어요. 정부 정책이 이제야 효과를 보는 거다. 사람들이 더 떨어질 걸 기대하고 안 사는 거다 하면서 이게 바로 시장이 정상화되는 신호탄이라고 본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이론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니, 이건 뭔가 이상하다. 냄새가 난다는 쪽이었죠. 거래가 딱 한 건뿐이라는 점, 그리고 하락폭이 어떻게 저렇게 칼로 자른 듯이 가파르냐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건 정상적인 매매가 절대 아닐 거라고 강하게 의심한 겁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하게 들리시나요? 시장 붕괴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뭔가 숨겨진 거래일까요? 이 수많은 의견들 속에서 우리 온라인 탐정들이 마침내 이 미스테리를 풀어낼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열쇠는 바로 다들 예상치 못했던 단어 증여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몇몇 정말 예리한 네티즌들이 이거 시장에서 사고 파는 일반 거래가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거래 같은데? 하고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그때 이 모든 논쟁을 한 방에 정리해버리는 댓글이 등장합니다. 한 네티즌이 이렇게 딱 쓴 거예요. 저렇게 딱 30% 안쪽에서 확 빠지고 단건 거래되는 건 증여입니다. 와, 이 한 문장이 이 복잡했던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마스터키가 된 거죠. 자, 그럼 이 증여성 거래라는 게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부모 자식 사이처럼 아주 가까운 사이에서 집을 시세보다 훨씬 아주 싸게 사고 파는 걸 말해요. 왜 그렇게 하냐고요? 주된 목적은 바로 어마어마한 증여세를 아끼기 위한 일종의 절세 전략인 셈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가족 할인의 비밀을 단계별로 한번 볼까요? 첫째, 부모님이 자녀에게 수십억짜리 아파트를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이게 목표죠. 둘째,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주자니 증여세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셋째, 기가 막힌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바로 시세보다 30%나 싸게 파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넷째, 엄청난 세금은 피했지만 공식적인 실거래가 기록에는 마치 집값이 폭락한 것처럼 데이터가 딱 찍히게 되는 겁니다. 왜 하필 30%라는 숫자에 다들 주목했을까요?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었습니다. 다른 네티즌이 법 조항을 딱 찾아서 올려준 거예요. 현행법상 시가 대비 30%와 3억 원 중 더 적은 금액 안에서 싸게 팔 경우엔 이걸 증여로 보지 않고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하, 바로 이 30%라는 숫자가 미스터리의 핵심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0억 폭락 미스터리는 해결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단 한 건의 특별한 거래가 마치 나비의 날갯짓처럼 시장 전체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켰거든요.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 네티즌이 이 상황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냈어요.
문제는 다른 매수 대기자들이 저 거래건 때문에 저 정도 아니면 거래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거래의 내막을 모르는 진짜 구매자들이 저 기록만 보고 저 아파트 이제 저 가격이구나. 저 가격 아니면 절대 안 사. 이렇게 버티게 들어간다는 거죠. 시장이 순식간에 얼어붙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 걸까요? 단 한 가족의 절세 전략이 수백, 수천 명의 실제 구매자들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의 무서움이죠. 그 데이터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상관없이 숫자가 공개되는 순간 사람들의 생각과 시장의 기준을 통째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 정말 흥미진진한 한편의 온라인 초리극 같았죠?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번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들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앞으로 뭔가 하나가 유독 튀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면 일단 하고 의심부터 해보세요. 둘째, 숫자 그 자체보다 그 숫자가 나오게 된 배경, 즉 숨겨진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맥락이 전부예요. 셋째, 이번 사건은 혼자서는 풀기 어려웠을 문제를 여러 사람이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하는 집단지성의 힘을 제대로 보여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꼭 기억하세요. 단 한 사람의 선택이 때로는 시장 전체를 흔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의 한 줄 요약입니다. 단 한 건의 거래로 시장을 판단하지 말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데이터를 마주할 때 꼭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는 또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발견한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최신 정보를 바로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논란누가 이슈의 논슈였습니다.